혼자 민박집을 운영하던 이수연이 3명의 수상한 남자들에게 위협받으며 딸 아린에게 전화를 걸지만 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수부대원인 아린은 어머니의 숨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만으로 위험을 직감합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걸까요? 특수부대원 딸이 오지 않았다면 그날 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이수연은 짐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몇 개의 박스와 낡은 가방들이 마당 한편에 쌓여 있었죠. 남편을 잃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익숙했던 아파트, 자주 가던 카페, 심지어 매일 지나다니던 길까지도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서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특수부대에 복무 중인 아린은 휴가도 자주 못 나오는 형편이었죠. 이수연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정말 조용했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죠. 밤이 되면 특히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민박집으로 쓸 집은 꽤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마루는 삐걱거렸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손을 보면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이수연은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부족한 가구들을 정리했어요. 몸이 피곤해야 마음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죠. 해가 지자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수연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아리나, 엄마가 잘 살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 딸도 곁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죠.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수연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청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민박집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간판도 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이수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민박집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연은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몇 명씩 손님들이 찾아왔고 대부분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조용한 부부, 혼자 여행 온 여성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온 젊은이들까지. 이수연은 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랐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 늦은 시간에 3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그들의 모습에서 이수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민박하시죠? 방 있나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영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뒤에 선 두 남자, 최태성과 유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시선이 이수연을 훑어보는 방식이 불쾌했습니다. 아, 내 방은 있는데. 이수연은 주저했어요. 뭔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박업을 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돌려보내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이미 밤이 늦어 다른 숙소를 찾기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하룻밤 묵겠습니다. 오영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이었어요. 이수연은 마지못해 그들을 안채 옆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큰 방이었죠.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최태성이 대답했는데 그의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이수연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발걸음이 빨라졌죠. 안채로 돌아온 이수연은 문을 꼭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창문 사이로 별채를 바라보니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타났는지, 왜 예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은 단순한 무례함 이상이었어요. 이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린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린은 지금 훈련 중일 텐데 괜한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무례한 손님들일 뿐이야.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수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수연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에서도 계속 깨어났어요. 별채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죠.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 큰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거친 욕설들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수연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곤 했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당으로 나온 세 남자들의 모습은 더욱 불쾌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었고 옷차림도 어수선했어요. 오영구는 이수연을 보자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잘 잤어요? 내 아침은 드셨나요? 이수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준호가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동료들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우리 며칠 더 있어도 될까요? 여기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친절하시네요. 최태성의 말에 이수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며칠 더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 그런데 다른 예약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충분히 돈은 낼 테니까요. 오영구의 말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덜덜 떨렸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수연은 마치 구원의 손길을 잡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 아리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으세요? 이수연은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와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세 남자들이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오영구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그래. 정말요? 뭔가 이상한데. 아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특수부대원으로 훈련받은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혹시 손님들이 있으세요? 응, 어제 늦게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이수연은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오영구가 더 가까이 다가와 전화 내용을 들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여행객들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린은 어머니의 숨소리,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제가 곧 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괜히 오지 마. 아니에요. 꼭 가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이수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와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어요. 아린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죠. 아린은 전화를 끊자마자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두려움과 떨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그녀의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었죠.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대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관련 문제로 외출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을 본 소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린의 가족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부대에서 민박집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아린은 운전하는 내내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 낯선 남자들이 누구일지 궁금했죠.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리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멀리서 본 민박집의 모습은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별채 앞에 놓인 낯선 차량과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가 아린의 경계심을 높였죠. 그녀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들의 분위기가 일반적인 여행객과는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어수선했고 말투도 거칠었어요. 사장님은 어디 갔나? 안채에 있겠지. 우리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것 같네. 어제부터 벌벌 떨고 있더라고. 그들의 대화를 들은 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린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였죠. 아린은 뒷문으로 돌아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린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본 이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린아, 엄마 괜찮으세요? 아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수연의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무서운 사람들 같아서. 이수연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시선과 말투, 분위기 자체가 위협적이었죠. 특히 혼자 있는 중년 여성을 노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아리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3 남자가 여전히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봤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리는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군복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3 남자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리나, 내가 와서 마음이 많이 놓여. 이수연은 딸의 존재만으로도 한결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아린에게도 위험이 닥칠까봐 두려웠죠. 엄마,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셨죠? 어젯밤 늦게 왔어. 예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셨죠. 그런 선량함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별채에서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 큰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말들이었죠. 아리는 그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들어봤습니다. 내일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까? 그냥 며칠 더 있겠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하겠어? 혼자 사는 여자가 뭘 어쩌겠어.
그들의 대화를 들은 아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더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엄마, 저기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아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집 주변을 정찰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죠.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린은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별채 주변을 살펴봤어요.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나오고 들어가는 동선, 술에 취한 정도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오영구는 술을 가장 적게 마시고 있었고 최태성과 유준호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가져온 짐도 살펴봤습니다. 여행 가방치고는 너무 무거워 보였고 일반적인 여행용품과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린의 경험으로는 좋지 않은 물건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무서워하게 만들고 아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지금은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아린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평범한 모녀의 대화처럼 보였지만 아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아린아. 내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이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린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것을 느꼈어요. 군대에서의 훈련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이렇게 강해져야 했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별채의 소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린은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죠. 자정이 넘어서야 별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린은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야간 작전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만큼은 그 모든 훈련이 소중했습니다. 아린은 발소리를 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별채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3명 모두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유준호가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고 최태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오영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쪽 방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린은 그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술을 적게 마셨고 다른 둘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아린은 별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았죠.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마루에서 자고 있는 유준호부터 처리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제압술로 그를 조용히 기절시켰습니다. 유준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죠. 아린은 그를 구석으로 옮기고 결박했습니다. 다음은 최태성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던 그 역시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아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소음 하나 내지 않고 2명을 무력화시켰죠. 이제 오영구만 남았습니다. 아린은 안쪽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가 깨어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위협한 것에 대한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자 오영구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잠든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아린은 그를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상태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의도가 분명했어요. 아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영구 역시 저항할 틈 없이 제압당했어요. 아린은 3명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깨어나더라도 움직일 수 없도록 했죠. 이제 끝났어.
아리는 작업을 마치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아리는 그들의 짐을 뒤져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몰래 촬영용 카메라, 수면제, 그리고 여성을 겨냥한 듯한 다른 물건들까지. 이것들을 보니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정말 더러운 놈들. 아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니에게 실제로 해를 가하기 전에 자신이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늦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리는 별채를 나와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아리는 어머니의 침실 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별채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남자가 하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리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채 앞에 서니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묶여 있어? 누가 이런 짓을? 오형구, 일어나. 아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 남자는 결박당한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구야? 최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 딸입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이 남자들을 위축시켰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위압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풀어줘. 오영구가 소리쳤지만 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 어머니를 무서워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뭐라고?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맞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죠. 하지만 할 계획이었잖아요. 아리는 그들의 짐에서 찾은 물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몰래카메라와 수면제를 본 세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유준호는 벌써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는 제 어머니에게 하세요. 아리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어요. 세 남자는 아린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지금 짐을 싸서 나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 남자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아리는 그들이 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차에 타서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죠. 그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아리는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수연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리나, 벌써 일어났네? 네,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디 갔지? 아까부터 조용한데. 일찍 체크아웃하고 떠났어요. 아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웠던 기억은 빨리 잊는 것이 좋았죠. 그래, 다행이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거든. 이수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날 아침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평화로운 정막을 채웠어요. 이수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을 맞을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아리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불청객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엄마, 혹시 이상한 손님들이 또 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내가 여기 있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거든. 이수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민박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수부대에 다니는 딸이 있는 집이라니 정말 든든하겠어.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아리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줄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후기를 보고 왔다고 했죠. 정말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럼요. 여기서 푹 쉬다 가세요. 이수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죠. 그 후로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입소문을 타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성에게 안전한 민박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도 늘어났죠. 한 달 후 아린이 다시 휴가를 내고 집에 왔을 때 민박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 이수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슬픔과 두려움 대신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나,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지켜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이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린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이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아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대학생 둘이 함께 온 것 같았죠. 그들은 온라인 후기를 보고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물론이죠. 제가 보장해드려요. 이수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모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리나, 넌 정말 엄마의 방패구나. 조용한 방패죠. 아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조용히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민박집은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아리는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평범한 행복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